이번 한 학기 동안 글로벌 시티즌십을 강의하게 되는 박혜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래 저희 수업은 활동 수업인데 지금 코로나가 지금 조금 많이 분포돼서 활동 수업이긴 하다마는 이제 원격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 2주차 원격으로 하는데 첫 번째 저희가 수업이 75분 수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인지 오리엔테이션에서 과목 소개를 하겠습니다. 75분 수업인데 45분이 돼야만 돼서 제가 중간에 쉬는 시간도 드리고 시도 한 편 읽고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입생이죠. 신입생. 전 2016년도부터 글로벌 시티즌십을 강의하고 있고요. 여러분,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참 만족도가 제일 높은 박혜진입니다. 그래서 즐겁고 재미있게 그렇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식물에게 물이 필요하듯 인간에게 격려가 필요하다. 저는 상담 전공자로서 여러분이 15주차 동안 저희 글로벌 시티즌십은 인성교육 활동 수업입니다. 그래서 한 학과 학생들만이 아닌 무작위로 사회복지학과, 관광과, 일본어과, 체육학과 이렇게 해서 한 3, 40명이 한 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OT날 얼굴도 보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만 상황이 그런지라 오늘은 그냥 제가 책 소개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글로벌 시티즌십 워크북을 다 이제 받으실 건데, 계명 글로벌 시티즌십 프로그램은 수업이나 강의 외에는 철저히 구별되는 체험 과정으로 학생들에게는 빛을 비춘다. 계명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4월부터는 만날 수 있을 텐데요. 그때는 이제 활동 수업으로 조별로 해도 되고, 1학년 1학기 때 친구 사귀는 거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업이 있는지 그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워크북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두 번째, 핵심 가치 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들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합니다. 세 번째, 핵심 역량이란 핵심 가치, 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 소통하는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 해결 능력이 통합된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5주 동안 배울 거는 제목은 대학생을 위한 글로벌 시티즌십이고 인성교육입니다. 자, 인성교육이란 자기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공동체, 사회, 국가, 지구촌과의 관계, 더 나아가 자연과의 관계에서 심지어 초월적인 것과 관계에서 조화와 화합, 그리고 올바른 관계 맺음을 중시하며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성품이나 능력을 이끌어내고 함양하는 교육입니다. 자, 인성 형성에서는 지식, 능력, 습관 형성이 있습니다. 자, 글로벌 시티즌십 목적은 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자기 실현을 돕고 나아가 사회 발전에 기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똑같은 신입생 전체 필수로 하는 과목입니다. 전공, 교양 필수고 제가 또 공지를 하겠지만 출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출석, 성적보다는 출석이 제일 중요하고 다 함께 공동체로 수업하는 게 많기 때문에 서로 조금 1학년 때 자기가 친구도 사귀고 할 수 있는 인성교육에 조금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 시티즌십 목표는 첫 번째, 나와 자기 성장에 관련된 목표입니다. 자기관리 능력을 형성하고 성숙하고 품격 있는 행동에 대한 지식, 능력, 습관을 형성합니다. 두 번째, 우리와 인간관계 관련된 목표입니다. 인간관계 능력을 형성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숙하고 품격 있는 의사소통에 대한 지식, 능력, 습관 형성입니다. 세 번째,
세계화 민주시민 또는 세계시민, 민주시민 또는 세계시민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 형성, 공존, 공생, 공명에 나가는 데 필요하고 민주시민 또는 세계시민 역할 수행에 대한 지식, 능력, 습관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나, 너, 우리, 세계로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나와 자기 성장 관련 교육 내용에서는 자, 나 이런 사람이야. 나를 찾아서 나의 비전을 펼쳐라. 도전을 통해 성장하라가 나와 자기 성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학기 신입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찾는 그런 시간을 따로 가질 수 없으므로 저희 글로벌 수업하면서 자기의 색을 조금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와 인간관계 관련 교육 내용입니다. 내 손을 잡아봐, 진실의 길, 나전달법, 소통의 길, 공감, 글로벌 역지사지, 타인의 보물찾기입니다. 그러니까 나, 너, 그 다음 우리겠죠. 우리 같이. 자, 세 번째, 세계화 민주시민 또는 세계시민 관련 교육 내용입니다. 세계인권선언문 세계 읽기, 세계시민의 정치적 자유와 난민 문제 이해, 다양한 나라 여행, 다양한 나라 문화, 글로벌 친구 맺기, 우리 학교, 외국인 동문 인터뷰하기, 글로벌 이슈에 대한 찾기입니다. 그래서 세계 또 계명대 같은 경우는 외국인 유학생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친구들 사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글로벌 친구 맺기도 상당히 인기 있는 강의입니다. 자, 이제 1강 오리엔테이션인데 저희가 17강까지 소개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한번 여러분과 우선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수업 목표는 글로벌 시티즌십의 교과의 필요성과 세계 시민의 정의, 인성교육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우선 얼굴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지금 전문 상담사와 예술치료사로 청아교육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 설린대학교 간호학과에서 겸임교수로 있습니다. 계명대에서 교육학과 상담을 전공하였으며 박사는 예술치료 그리고 문화기획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2016년도에 처음 이 책이 개발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고 제일 활동 수업으로서 재미있게 하는 수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여러분도 마음을 열고 같이 함께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의 세상 하나의 마음을 영상 시청하고 여러분이 교과의 목표, 장별 주제, 그리고 강의 계획서, 퀴즈 대회 활용을 할 겁니다.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 하겠죠, 제가. 자, 목적은 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것, 나와 자기 성장, 자기 관리 능력을 형성하는 것, 우리와 인간관계 능력을 형성하는 것, 세계화 민주시민 또는 세계시민, 민주시민 또는 세계시민 역할 수행 능력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냥 글로벌 스튜던십은 인성교육이다. 활동 수업이고 나, 너, 우리 세계로 간다. 이것만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동영상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나의 세상 하나의 마음에서 유튜브에 쳐보면 되는데 요건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할 테니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영상을 본 다음에 세계시민이란, 지구촌이란 세계의 다양한 문제의 예시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책에는 쭉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1주차가 지금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근데 지금 원래는 만나서 어느 학과 누구다 얼굴도 보고 설명도 해야 되지만 지금 원격으로 하기 때문에 활동 수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책 소개로 넘어가고 다음 4월 달에 만났을 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자, 2강은 나 이런 사람이야입니다. 이 강까지 아마 여러분이 원격으로 들으실 것 같은데요. 조금 신경을 써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 목표는 무엇을 통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성찰합니다. 자신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고 정리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만의 특징으로 자신을 설명합니다.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합니다. 자신을 당당하게 소개하는 태도 역시 중요한 것을 이해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자, 도입은 여러분이 여러
가로 구성된 분반이고 활동으로 이루어진 수업의 특징을 설명하고 1차는 개인별 자기소개 1차 학생들의 자기소개 내용과 태도, 자기소개의 첫인상과 관련성, 첫인상의 중요성 등을 설명하고 자기소개와 자기이해, 성찰의 관련성을 설명합니다. 이게 도입 부분입니다. 전개는 세련된 자기소개, 좋은 첫인상을 만들 수 있는 소개를 위해서 책을 보시면 자료 2-1 자신과 관련된 키워드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특징, 눈에 보이지 않는 특징,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분류하고 나열한 단어들을 정리 분류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해서 300자 이상으로 작성해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평가는 자료 2-2에서 작성한 자신의 소개글을 토대로 다시 한번 자신을 소개합니다. 학우들의 소개에서도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어떤 학우의 소개가 가장 인상 깊었는지 좋은 첫인상을 주었는지 자료 2-3에 정리하고 자신의 소개글을 다시 수정하고 보완합니다. 느낀 점을 정리합니다. 자신을 아는 것, 자신을 소개하는 것, 좋은 첫인상, 좋은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설명합니다. 사실 저도 마이크 울렁증도 있었고 앞에 나가면 막 두근거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머리가 하얘지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계속 노력하다 보니 지금은 자기만의 자기소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은 자기 자신한테 기회 주기. 무조건 나 이거 못해요, 안 해봤어요 이런 거보다는 한번 해보지 뭐.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기회를 한번 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강 나를 찾아서입니다. 이제 나 이런 사람을 소개했으면 이제 나를 찾아야 되겠죠. 3강. 자, 수업 목표는 자신의 정체감 발달 단계와 발달 관절을 이해합니다. 가치의 우선순위와 삶의 개념들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고 자기 이해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자, 자기 이해를 위한 기본 과정을 알고 자기 이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아 정체성 개념 발달 단계의 과제를 알고 5, 6명 정도로 구성된 조편성으로 활동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것도 여러분들도 조별 토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빙고판에 적습니다. 자아정체감 평가 질문지 응답하고 채점을 뽑는 겁니다. 요거는 다 부록에 제가 책에도 있으니 이거는 만나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삶을 구성하는 개념들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이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또 같이 토론해 봅니다. 그래서 삶을 구성하는 개념에 대한 나의 생각, 나에게 뭐뭐는 뭐뭐다. 그러니까 나에게 우정은 보석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눈에 띄진 않지만 보석은 되게 빛나고 귀한 보물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나에게 행복은 뭐뭐이다. 나에게 행복은 웃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은 내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쭉 해볼 겁니다. 조언들과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활동 수업은 저희가 지금 원격이긴 하지만 다음 시간부터 제가 이제 시간을 드리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책 소개입니다. 자, 느낀 점을 발표하고 삶의 가치에 우선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삶의 다양한 개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삶의 목표 설정에 자기 이해가 우선됨을 이해합니다. 그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론이 나와 있고요. 자, 발달 8단계 또 있습니다. 하고 읽기 자료도 이렇게 책에 있습니다. 자, 4강 나의 비전을 펼쳐라. 비전, 목적, 목표란 비전, 꿈, 미래에 자신이 구체적으로 도달하고자 원하는 상태입니다. 미래의 목적, 미션, 비전을 성취하고자 하는 본질적 이유와 관련된 겁니다. 목표는 미래의 꿈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 우리가 현실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나 도달해야 할 상태를 의미합니다. 맹목적으로 목표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는 목적과 비전까지 설정할 때 더 적극적이고 사명의식을 지니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나 이런 사람이야. 나를 찾아서 그 다음에 이제 나의 비전을 펼쳐야죠.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집을 지을 때도 먼저 이렇게 설계도를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눈을 감고 한쪽 다리 들고 눈을 뜨고 한쪽 다리 들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활동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모두가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흔듭니다. 양팔을 벌리고 한 손 다리로 선다. 학다리 권법을 취합니다. 눈을 감습니다. 20초 동안 균형을 잡고 섭니다. 20초가 지난 다음 다시 몸을 풀고 학다리 권법 자세를 취합니다. 이제 두 눈을 뜨고 양발을 벌리고 한쪽 다리로 섭니다. 이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들림 없이 20초 동안 서 있는 것에 성공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는지 목표 설정의 중요성과 연관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비전과 목표 없음에 따라 긍정적, 부정적인 변화할지 적어보고 꼭 하고 싶고 갖고 싶고 되고 싶은 것을 찾아보는 것. 그래서 중요하고 원하는 것은 10개 정도 밑줄 칩니다. 30개 중에. 그래서 나의 꿈, 이것도 마틴 루터킹 영설이고 동영상이 사실은 지금 이렇게 왜 저작권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돼서 오늘 볼 때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비전 성취를 위해 내가 목적으로 소중하게 추구해야 될 가치, 사명, 소명을 소개하고 꿈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내가 설정한 목표, 결과 목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신이 추구하고 싶은 한 가지를 제일 중앙에 적고 다음 단계에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도달해야 할 목표 8가지를 적어보고 그 다음 단계에 8가지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세부 실천 목표를 적어봅니다. 자, 5강 도전을 통해 성장하라. 자, 도전을 통해 성장하라. 나의 도전, 내가 성취감을 느껴본 도전 하나를 소개하고 그때 느끼고 배웠던 것을 얘기합니다. 도전하는 사람이 지니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찾기. 또 내 도전의 걸림돌과 극복 방안. 나의 도전을 방해하는 걸림돌은 무엇이며 그 걸림돌을 극복하기 위한 나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상담하면서 병원도 가고 교도소도 가고 군대도 들어가고 뭐 위클래스 등들 다 갑니다. 보면 내가 지금 나한테 주어진 게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디딤돌로 어떻게 바꿀까를 항상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내 앞에 있는 산을 치우지 마시고 그 산을 넘어갈 힘을 주소서. 그래서 저는 따로 종교는 없지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를 항상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 수업을 하면서 못해, 어려워, 안 해 이런 것보다는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 걸림돌을 어떻게 디딤돌로 자원으로 만들까라고 해서 여러분한테 조금 더 힘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도전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 도전을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 시력을 노력하는지 소개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살을 5kg 뺀다 하면은 첫 번째 뭘까요? 간식을 좀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세부 실행 노력이잖아요.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계단을 올라오겠다. 뭐 하루에 뭐 20분씩 뭘 하겠다. 이렇게 자기만의 실행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같은 도전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6강 내 손을 잡아봅니다. 자, 타인에 대한 신뢰감 형성,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 세계심으로서의 필요한 덕목 중 배려를 실천하는 겁니다. 자, 진행은 시각장애가 인도자 체험인데요. 이거는 사실 우리 저 야외 수업이에요. 밖에 나가서 하는 거고, 봄이면 벚꽃이 한창 됐을 때 저희가 야외 수업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시각장애 체험을 수행할 미션, 캠퍼스에서 가보고 싶은 곳, 경험해보고 싶은 것을 적어서 이날은 야외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의 경험을 통해서 그때의 마음, 가장 도움받고 싶었던 거,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경험, 볼 수 없으면 보이는 것들, 타인을 신뢰한다는 것에서 경험 나누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인도자, 그는 한 명이 눈을 감고 가면 그 친구를 인도해주는 짝을 지어서 갈 건데요. 그때의 마음, 잘하는 점, 다르게 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던 경험, 장애인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있다면 해서 또 나눌 겁니다. 그래서 서로 한번 시각장애 체험을 해서 눈을 감았으면 그 다음 친구가 또 반대로 해서 이날은 사탕으로 색깔을 정해서 파트너를 정할 거고요. 뭐 남자 여자 이런 걸 구분을 떠나서 그냥 우리는 인성교육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루 파트너로 그래서 같이 함께 합니다. 이 수업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동영상 볼 거고요. 또 일주일 동안 타인을 위한 배려 프로젝트를 할 텐데 조별로 일주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거, 작은 배려, 뭐 문을 열어준다든지, 뭐 물을 떠다 준다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서로 뭐 포스트잇에 뭐 감사를 한다든지, 작은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적어서 몇 회 이상 실천하겠다고 스스로와의 약속입니다. 배려 프로젝트는 우리 조에서 일주일 동안 실천해 볼 수 있는 배려 행동을 정하고 실천해 보기. 배려는 타인의 마음을 열게 하는 열쇠고, 진정한 배려는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베푸는 것입니다. 자, 이제 7강 진실의 길 나전달법입니다. 자, 개인의 성장, 개인 표현, 행동 성숙, 개인 간 인간관계 성장, 민주사회를 성장시킵니다. 나전달법, i메시지죠. 나에게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이고, 저희도 이거 활동으로 할 겁니다. 활동으로 이야기하고 액션으로 할 겁니다. 정직, 진실, 소통. 수업 목표는 대인관계,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기술할 수 있으며 i메시지를 개념 정의를 변별 예시할 수 있습니다. 자, 소통의 개념, 필요성, 원리의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고 개인별로 다른 대인관계 갈등을 쓰고 조별로 발표를 나누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료 7-1 보고 조별 발표 나누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느낌 목록은 감정이죠. 감정에 대해서 나 메시지 할 때는 자기 감정이 어떻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실습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딴 것보다는 나의 메시지의 개념, i메시지, 유메시지의 차이를 학습해서 대인관계 갈등 상황을 어떻구나라고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 표현, 이것도 예시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벌써 20분이 됐네요. 20분. 자, 여러분 기지개 한번 펴시고 오리엔테이션인데 지금 45분을 찍어야 돼서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가 빨리 지나기를 염원하면서 물 한 잔 먹고 8강 이제 소통의 길 공감입니다. 수업 목표는 자신의 경청 능력을 기술하고 공감을 개념 정의 및 예시할 수 있습니다. 개인, 집단, 공동체의 성숙 지표고 공감 능력과 공감 교육, 소통지의 배려입니다. 9강은 글로벌 역지사지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으로서 겪게 된 어려움을 이해하고 다름으로 인해 유발되는 다양한 갈등을 인식하고 역지사의의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천합니다. 다양성과 다름 이해하고 역지사지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공감과 배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또 5, 6명의 정도에 구성된 조편성을 할 겁니다. 이것도 동영상인데요. 저희가 또 수업할 때는 볼 수 있겠죠. 역지사지. 그 다음에 이제 역지사지 사례예요. 버스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파키스탄 친구. 내가 그 친구 역할을 하고 우리가 상대방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별로 한 2-3개씩 해가지고 역할극처럼 하는 건데 여러분 선배들은 참 재밌게 잘했습니다. 제가 막 가발도 가져가고 소품도 가져가고 해서 되게 즐겁고 재미있게 활동 수업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도 많죠. 요즘 다문화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계명대 같은 경우는 중국 유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글로벌 친구 맺기도 있을 텐데 그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갈등 상황, 사건 이렇게 입장하죠. 그리고 감정 상태 아까 앞에 보셨으면 감정
있는데 사건 당사자 상대방 객관적 입장에서 마인드맵도 그릴 겁니다. 다 항상 조별로 합니다. 5-6명씩. 자, 역지사지 해결 방법 당사자 상대방 객관적으로 할 겁니다. 조원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발표해서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을 통해 새롭게 느낀 점, 그리고 역지사지 실천하는 다짐 시간, 다양성과 다름 알기.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글로벌 수업만 들어도 인간성이 되게 좋아졌다. 뭐 저 친구 너무 괜찮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역지사지. 다른 사람과 처지를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글로벌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공감, 공용할 수 있습니다. 자, 공감도 이거는 이론적인 거니까 또 저희가 수업에 설명드릴 거고요. 자, 10강 세계인권 선언문 새겨 읽기입니다. 자, 세계인권 선언문을 읽어본 적이 있을까요? 없는 친구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 세계인권 선언문, 자, 페이지 한번 볼게요. 영문으로도 되어 있고 한글로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보시면 제1조부터 제30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이걸 읽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경도 한번 나눌 수 있는 거 있는데, 제가 예시를 하나 얘기 드리면, 여기 보시면 모든 제26조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과 기초적 단계에서는 무료여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교육은 인간적인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도록 의도되어야 한다. 그것은 모든 국가들과 인종적으로 종교적 집단 상호 간의 이해와 관용빛 친선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이 있다. 이렇게 있는데요. 자, 제30조 동안 있는데 예를 하나 들면 저희 선배가 저 시골에 교장 선생님이 되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시골에도 아이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폐교 위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가 생각하기를 초등학교 교육이 의무적이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네 할머니 5분을 입학시켰어요. 한복을 입혀서. 그래서 그 신문에서 나오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저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면서 한번 다시 읽어보는 사례 탐구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여러분이 이런 게 있구나 뭐 알아야 권리를 주장하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1강 세계시민의 정치적 자유와 난민 문제 이해입니다. 자, 세계시민의 자유권과 평등권이 훼손된 내용이나 난민 문제가 담긴 동영상을 찾아서 서로 토론하고 얘기하고 해결책을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자, 12강 다양한 나라 여행, 다양한 나라 문화입니다. 자, 수업 목표는 다양한 나라의 문화와 전통, 제도, 여행지, 특산물에 대해 이해합니다. 특정 국가의 특징과 함께 그 나라의 에티켓과 매너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현실을 이해하고 여행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 낯선 문화, 낯선 세상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해놔도 우리가 다음에 배낭여행도 갈 수 있겠죠. 자, 도입은 타인 혹은 다른 문화에 얼마나 배타적인 태도를 보여주는지 사례를 통해 이해합니다. 그와 같은 배타성이 상당 부분 무지나 몰이에 기반하고 있음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나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왜 개업을 하거나 하면 옛날엔 큰 개종시계를 선물로 줬단 말이죠. 근데 중국에서는 어떠냐면 죽은 사람한테 주는 게 큰 개종시계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차이 얼마나 다른지 그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전개는
다른 나라의 낯선 문화와 전통, 에티켓과 매너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성찰합니다. 평소 관심을 가졌던 혹은 다녀온 나라에 대한 정보를 자료에 정리하고 각자가 정리한 정보를 조별 혹은 전체 학우에 발표하고 다른 학우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다른 나라와 그 문화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문화는 참 다양하죠. 많이. 그래서 이걸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학과에 일본어 학과나 중국 학과나 뭐 스페인 문화학과나 이렇게 다른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는 친구 사귈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해서 오픈 마인드로 조금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평가는 자신이 정리한 정보나 다른 학우들의 발표에서 얻은 정보를 자신만의 여행 계획에 작성합니다. 각자가 정리한 여행 계획을 조별 혹은 전체 학우에게 발표하고 다른 학우들의 발표를 들으며 자기 계획서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내가 만약에 베트남을 가기로 했는데 베트남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또 더 많은 정보를 다른 친구가 발표한다면 그걸 또 같이 적어가지고 나도 저기 가보겠어, 어떻게 하겠어, 뭐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보를 정리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나라와 그 문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3강 이제 글로벌 친구 맺기입니다. 저희 수업 중에 한 가지가 이 15주차 중에 한 명의 외국인이 우리 반에 옵니다. 그래서 그 반에 1시간 동안 같이 수업을 진행하며 그 친구가 자기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한국말을 할지 안 할지 뭐 스리랑카인지 케냐인지 베트남인지 중국인지 어떤 친구가 올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선배가 올지 뭐 그러니까 또 어떤 반은 외국인 친구가 못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자, 개명대 유학 중인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외국인 학생과 공존해야 함을 인식하고 외국인에게로 관심과 배려를 확장해서 실천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 너, 우리 세계로. 그래서 같이 공존해야 함을 인식합니다. 자, 유학생 현황을 소개하고요. 외국 유학생이 자기소개 및 자기 나라를 소개합니다. 외국 유학생은 한국 생활, 개명대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사진을 한 컷 찍습니다. 외국 유학생에 해주고 싶은 말, 함께한 시간에 대한 소감 작성 및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외국인 친구가 오면 같이 놀아요. 그래서 조별로 한국에 대한 게임을 같이 알려주고 소통하는데 술 게임을 많이 알려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도 하고 궁금한 거 질문 체크리스트에서 뭐 언제 우리나라에 왔습니까? 집은 어디 삽니까? 뭐 맛있는 음식은 뭡니까? 예를 들어 중국인 친구면 중국 어디서 왔습니까? 중국에서 어디에 여행지를 가야 됩니까? 이런 서로 질문을 받고 해서 1시간 동안 같이 수업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수업이 인성교육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중국인 친구가 30명 있는데 혼자 가서 1시간 동안 있어야 된다면은 얼마나 뻘쭘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따뜻하게 맞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거라 믿습니다. 우리 반은. 자, 외국인 친구를 소개합니다. 차트가 있죠. 이름, 학과, 학년, 나라, 특징, 인사말, 기후, 종교, 문화, 궁금한 점, 더 알고 싶은 점. 그때 예전에 했을 때는 중국인 친구가 왔는데 중국어 학과가 7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들도 중국어로 얘기하고 뭐 중국어로 답하고 설명하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올지 모르니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국인 친구에게 질문한 목록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쭉 보시고 여러분이 안전 순서로 하든지 뭐 조별로 하든지 여기 없는 질문을 하셔도 되는지 그거는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2016년부터 해봤는데 저는 사진을 찍으면 바로 나오는 프린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친구랑 우리 반에서 전체 사진을 찍고 롤링페이퍼로 해서 드렸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대구에 와서 아무 친구도 없고 있는데 저희 수업에 와가지고 그 30명이 자기한테 한 명 한 명 다 격려 메시지를 주고 사진을 찍었는데 바로 출력해서 주니 지갑에 꼬이꼬이 넣어가지고 견뎠답니다. 그리고 한 학기가 지나고
다시 만났는데 다시 또 우리 반에 오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반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이제 2020년입니다. 벌써 그 친구는 졸업을 해서 지금 다시 대학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반에 왔죠. 그래서 교수님의 그때 여러분의 따뜻한 사진 한 컷과 해주고 싶은 격려 한마디가 자기를 이렇게 계명대 대구에서 버티게 했다. 너무 감사하다. 해서 저도 되게 찡했습니다. 그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래서 우리 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뜻하게 그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인성교육이지 않습니까? 잘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 아직 얼굴은 못 봤지만 기대합니다. 기대할 거라고 저도 잘 하겠습니다. 자, 이제 14강 우리 학교 외국인 동문 인터뷰하기입니다. 우리 학교 아까 계명대에는 외국인 친구가 많다고 했죠. 자, 그리고 만약에 같은 학과의 선배들이 외국인 있는지도 제일 좋겠죠. 찾아보면. 그래서 우리가 가진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성찰한다. 우리나라의 외국 학생 역시 같은 동물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외국인 동물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해당 국가와 그 문화를 이해하고 외국인 동물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외국 유학생이 한국 생활을 이해하고 외국인 친구가 있을 때 우리 삶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자, 이때도 활동 수업인데 수업 시간에 나가서 외국인과 인터뷰를 하셔도 되고 중간중간에 외국인 친구가 있으면 가서 인터뷰를 하셔서 그거를 발표하셔도 되고 그거는 저희가 만났을 때 제가 상황을 보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계명대 계명 아트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글로벌 축제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반은 그쪽으로 가서 티켓을 다 무료였거든요. 그날 그 티켓을 들고 외국인과 사진 찍기가 미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반은 글로벌 바워관 앞에 보면 한마당 세계 음식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0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케밥 먹고 케밥 그 앞에서 어느 나라 거다 해서 터키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렸는 게 그때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인터뷰를 해도 되니까 그때 또 축제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보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그때 활동 수업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평소 함께 수업을 듣는 계명대 유학생 중에 한국인이 얼마나 배타적인 태도를 보여주는지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고 편견이나 배타적인 태도는 상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차이와 함께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자 동물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우리 사람 마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여러분이 너무 예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늦게 와도 되고 자도 되고 물을 두 잔 마셔도 되고 어떻게 해요? 다 이해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라고 하면서 하지만 내가 여러분이 싫어요. 그러면 왜 수업 시간에 늦죠? 왜 저렇게 하죠? 뭐 때문에 저러죠? 다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에서 오기 때문에 외국인 친구 봤을 때도 저럴 거야. 그거는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마음을 통해서 오픈 마인드로 우리는 인성교육을 강의하는 계명대 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개는 인터뷰지에서 조별로 채웁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고 발표하고 각 조별을 교실 밖으로 나가서 외국 유학생과 인터뷰해서 인터뷰지를 완성합니다.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인터뷰한 내용을 발표하고 다른 조의 발표 시간을 듣고 외국인 친구생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는 거를 편견과 선입견을 극복하고 인터뷰를 통해 느낀 점을 정리하고 서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때 보니까 야간 친구들은 밤에 껌껌해가지고 인터뷰를 할 수 없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제가 다른 할 수 있도록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제 15강 글로벌 이슈에 대한 방안 찾기 이슈 마인드맵으로 해서 신문 기사나 동영상이나 이것도 활동 수업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16강 타인의 보물찾기. 자, 이제 다 돼가죠. 자, 타인 보물찾기는 처음에 우리가 나 이런 사람이야 나를 찾아서 했을 때 학과가 한 학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체육학과도 한 명 왔었고
뭐 일본어 학과도 한 명 왔었고 해서 자기들끼리도 모르는데 학과에 한 명 오니까 되게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어찌됐든 조별로 함께 해가지고 잘 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보물찾기, 긍정적 피드백 개념, 필요성과 가치, 원리와 방법을 기술하고 구성원의 장점을 기술하고 대인 신뢰감을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백지를 8등분 8개의 메모지를 한 다음에 조별로 1인 수강에서 얻은 것과 소금을 발표합니다. 나머지 구성원들은 한 개의 메모지에 발표한 구성원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 5가지를 2분 동안 글로 씁니다. 글쓰기가 끝나면 발표한 구성원에게 긍정적 피드백을 쓴 메모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발표와 피드백 받기가 끝나면 서로 인사 나누고 마칩니다. 이게 만약에 롤링페이퍼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은 거랑 똑같습니다. 너 한 학기 동안 지켜보니까 되게 신중한 것 같아. 아니면 너 옷 참 잘 입는다. 너 목소리가 참 멋있어. 아니면 너 항상 일찍 오더라. 이렇게 관심으로 해서 타인의 보물을 찾아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을 찾을 거고 여러분 또한 옆에 있는 친구를 찾을 거고 해서 훈훈한 1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7강 소감문 쓰기입니다. 수업 목표는 한 학기 동안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한 나를 표현합니다.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글로벌 시티즌십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뭐 이런 내용을 대해 설명할 거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2차 시부터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를 찾아서 나의 비전을 펼쳐라. 도전을 통해 성장하라가 나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로 가죠. 내 손을 잡아봐. 나 전달법, 공감, 글로벌 역지사지. 그리고 세계로 갑니다. 세계인권 선언문, 정치적 자유와 난민 문제, 다양한 나라, 다양한 문화, 글로벌 친구 찾기, 외국인 동문 인터뷰, 글로벌 이슈 찾기, 그 다음에 타인 보물 찾기하고 소감문 쓰기입니다. 17강까지 있지만 저희가 레포트는 제가 보고 낼 거고요. 이건 신입생 전체에 똑같이 책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기말 시험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낙오내지 않고 출석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패스로 패스할 수 있도록 서로 으쌰으쌰 해가지고 낙오자 없이 그렇게 가는 게 우리 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걸 바꿔봐. 한 학기 동안 다른 주제를 소개하고 소감문 작성, 성장하고 발전한 점, 앞으로 대학생활에 변화를 주고 싶은 점을 초점에 맞춰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쭉 이걸 보면 나 이런 사람이야 할 때 자기에 대해서 발견, 뭐 사전 사후처럼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나는 처음에 뭐 계란이었는데 15주가 지나고 나니까 뭐 뿅알인데 독수리인 줄 뭐 발견했다라든지 자기 모습을 발견하는 거. 그리고 나를 찾아서 되게 어렵습니다.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몰라 이런 사람 많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를 찾아서 자기가 색깔이 어떤지 그게 딱 뼈대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 이제 나의 비전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거 이제 순차적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활동 수업이고 인성교육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왜 고등학교 다닐 때 왜 특활활동 아시죠? 특활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또 저는 상담 전공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이왕이면 재밌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학교에 왔는데 이 75분이라는 시간이 뜻깊고 의의가 될까? 어떻게 하면 친구들과 잘 지낼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스스로 기회를 줘서 다시 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등. 그래서 이 수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수업 시간에 막 영어 단어 하나 외운다고 해서 더 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원, 자기의 강점, 자신만의 빛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한 학기의 수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수업 내내 제가 심리 테스트는 항상 하나씩 넣어서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동영상 넘어가고요. 소감 작성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중간중간 사진을 찍을 겁니다. 왜냐면 출석도 하겠지만 왔는데 안 왔다고 하고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끔씩 우리가 대표를 뽑게 되면 카톡방을 만들 겁니다. 거기에 과제나 이런 것도 올릴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글로벌 시티즌십 마지막에는 1학기 동안 동영상을 제가 만들어서 시청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 사진 찍는 거 싫어해요. 교수님 뭐 어때요? 뒤통수라도 찍으면 되고, 왜 그러냐면 학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추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학기 동안 기대하셔도 좋고, 한 명도 빠짐없이 낙오하지 않도록 저의 목표는 패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난 날까지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고, 수업 딱 45분.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이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만나게 될 겁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